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 병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른 비만의 핵심인 내장 지방은 아주 더 조용하게, 더 치명적으로 서서히 우리 건강을 해치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마른 비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오늘은 체중계 숫자만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함정, 마른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서 정주아입니다. 정비서는 마른 비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말랐는데 체성분 분석기를 측정하면은 좀 비만이라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 정확하게 짚었어요. 마른 비만은 체중은 정상이거나 이제 심지어는 저체중 이런 상태인데 체지방률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 이제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개념을 이해하기는 쉬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는데 이 안에는 지방이 많은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영어로는 Metabolically Obese Normal Weight, 정상 체중이지만 비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대사적 질환 같은 것들이 같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커피, thin outside, fat inside. 겉에는 말라 보이지만 안은 지방이 차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른 비만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낮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근육량은 점점 빠지죠. 그리고 이제 체지방은 오히려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이 이제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제 마른 비만인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체중계 숫자만 이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른 비만의 범위가 있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마른 비만에게는 큰 문제가 숨어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우리 장기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이잖아요.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제 각종 대사 질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는 용어로 따로 구분하고 이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른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내장 지방형 비만이 이제 상당히 많고 그런 것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대사 질환의 위험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체중만으로는 절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중계보다는 체지방률, 이제 근육량, 내장 지방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내 몸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BMI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남자는 한 20%, 여자는 28%까지가 이제 어퍼 노말인데, 체중은 정상인데 남자는 25%, 여자는 뭐 한 35% 이러면 확실히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른 비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육량이 적고 내장 지방이 많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체중이 정상이거나 적어. 근데 체지방이 많아. 다른 것은 부족하겠지. 정말 겉모습만 보고 건강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교수님, 어쨌거나 체중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상태에 대한 경각심? 뭐 그런 걸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마른 비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다는 것. 고도 비만 환자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관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마른 비만은 체중이 정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 병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마른 비만의 핵심인 내장 지방은 아주 더 조용하게, 더 치명적으로 서서히 우리 건강을 해치죠. 이 내장 지방이 문제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또 이는 결국 이형 당뇨병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고, 또한 내장 지방에서는 렙틴, 아디포넥틴,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돼서 이제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도 망가지고, 그리고 동맥경화도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이뤄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장 지방은 이제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하거나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질 수 있고, 여성용 유방이나 탈모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뭐 이런 특정 암과도 이런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고, 지방세포의 만성 염증에 의해서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뱃살 조금 쪘다고 너무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른 비만은 이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함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마른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근육은 늘리고 내장 지방은 줄이는 이제 식사와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모두들 집중해 주세요. 먼저 식단입니다. 마른 비만은 양을 줄이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빵이나 과자, 초콜릿 같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이 과정에서 내장 지방이 빠르게 축적되죠. 인슐린은 에너지를 갖다가 모아서 지방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쓰는 에너지 말고 나머지는 다 저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제 마른 비만이라면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체중이 적은 사람은 자그만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그만 그릇이니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적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넘치지 않게 따박따박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탄수화물을 흰쌀밥 대신에 현미, 보리기리 등 이제 잡곡밥처럼 GI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곤약밥도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빵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통곡물빵이나 100% 통밀빵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나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단백질이에요. 마른 비만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른 비만은 체지방은 많고 근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최소 1.2g, 우리가 이제 보통 권고량이 체중 1kg당 0.8g 이상을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백질, 그러니까 재료를 더 많이 넣어야겠죠. 때문에 닭가슴살, 계란 흰자, 연어, 두부와 같은 흡수율이 높은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방 역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들로 섭취해 줘야 하는데, 앞서 말한 이제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다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마른 비만 역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만 이 중 근력 운동을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른 비만은 그릇이 작다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많아. 그러면 금방 넘쳐. 넘친 탄수화물 칼로리는 유산소 운동으로 태우는 거죠. 작은 용기지만 적절한 단백질 용량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 그러니까 이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넘치는 탄수화물을 제거, 그 다음에 섭취한 단백질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든다. 이게 사실 이제 핵심적인 운동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식후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이제 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 3회 정도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 강화를 위한 운동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면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잖아요. 균형볼이나 밴드를 활용한 운동들도 좋고, 꼭 이런 도구들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한 2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목과 어깨부터 시작해서 골반과 다리를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가동 범위가 좁은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평소 틈틈이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식단이나 운동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마른 비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우리 몸은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한 상태, 즉 비상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제 이런 들어오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저장하려고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끼니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또한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만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체중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마른 비만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요. 마른 비만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 아닙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오히려 근손실로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죠. 결국 마른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계획의 숫자가 아닌 체지방 분석을 통해서 현재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마른 비만의 위험성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결국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체중의 함정에 속지 말고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